스네벤 스포츠입니다. 수원 삼성의 새로운 코치가 선임됐습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수비수인 이하라 마사미가 수원 삼성의 수비 전술 코치이자 어드바이저로서 수원 삼성에 합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하라 마사미 누구고 수원은 왜 선임을 할까요? 자, 이하라 마사미, 아마 이 이름은 연령대가 좀 있는 30, 40대 축구 팬들에게 좀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180이 넘는 키로 드물게 장신 센터백으로 불렸고 국가대표팀이나 소속팀에서 모두 주축 수비수로 유명했던 선수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홍명보 같은 위상이었죠. 차이가 있다면 홍명보는 3백에서 중앙으로 뒤로 처지는 스위퍼에 특화된 선수였고 이하라는 포백 수비에서 센터백을 맡는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홍명보는 공격에 적극 가담하는 리베로 역할을 소화하고 미드필드 포지션도 소화를 할 수 있었지만 이하라는 완전 정통 센터백이었고 공격적인 성과도 별로 없는 선수입니다. 커리어 전체 6골 정도 이게 될 거예요. 그래도 다만 당시로서는 큰 신장으로서 공중볼 다툼이나 클리어링을 전담하면서 맨마킹에서 빠져나오는 선수의 공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 자체는 홍명보, 이하라 두 선수 모두 비슷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은퇴 직후의 커리어도 홍명보랑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명보가 아드포카트 감독과 함께 코치로 월드컵을 소화하고 난 뒤에 이 이후에 부임한 핀베어백 사단에서도 코치로 함께 하면서 올림픽팀 코치를 맡았는데 이 시기에 이하라도 올림픽팀 코치를 맡았습니다. 다만 국가대표 선수로서는 일본이 최초로 진출에 성공한 98 프랑스 월드컵에 주전으로 참여하긴 했지만 이후에 자국에서 열릴 월드컵에서는 투르시에 감독의 세대 교체로 인해서 참가가 불발됐고 그래서 홍명보 감독과는 월드컵에 4번 나갔고 한일 월드컵 4강으로 마무리한 이 커리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는 홍명보 감독이 1살 어립니다. 수원 삼성은 왜 이하라 코치를 선임했을까요? 작년 수원 삼성은 득점을 해야 할 승부처마다 득점이 터지지 않아서 고민이었습니다. 결국 그 득점력이 발목을 잡아서 질 경기를 비겨도 이기지를 못하면서 승격 플레이오프권에 들지 못하고 시즌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을 앞두고 변성환 감독도 작년에 골가뭄을 타개하고 공격적인 운영을 천명했고 실제로 지금 6월 30일 시점 현재 리그 최다 득점인 36골로 공격력을 좋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시즌 끝까지 총 득점이 46골이었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리그가 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36골이라는 수치는 확실히 공격적으로는 나아진 지표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뒷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전체적인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몰리면서 공격적인 경기를 하고 빠른 공수 전환을 위해서 전방 압박을 걸지만 그 압박이 풀려서 상대가 올라올 때 수비 대처가 좋지 못하고 특히 여러 번 뒷공간을 노출하는 상황이 되면 실점하는 패턴이 굉장히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6월 29일 부산 아이파크와 홈 경기에서도 경기 내내 1대0 리드를 지키고 있었고 일류첸코의 골이 취소되는 불운도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운영을 선택하면서 추가골 득점에는 실패를 했고 그 실패를 하는 동안 뒷공간을 계속 노출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코너킥 세트피스에서 부산의 201cm의 공격수 곤살로에게 실점을 하면서 승점 3점짜리 경기를 1점짜리로 만들고 말았죠. 거기에다가 변성환 감독의 고정적인 지키기 패턴인 포백으로 운영을 하다가 고정현을 넣어서 파이브백을 형성을 하고 압박에 적극적이고 포스트 플레이를 잘하는 김영과 공을 잘 지키고 운반하는 미드필더 강현묵을 넣어서 경기를 굳히려는 패턴도 이제는 지나치게 고착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잘 먹히지도 않습니다. 원래 변성환 감독도 경기 운영적인 논의는 코칭 스태프들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조정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코치진들의 전술적인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고 더욱이 이 상황에서 새로운 의견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하라 코치 선임을 반겼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도 전술과 세트피스의 전문성을 갖춘 코치를 지금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 대전도 요시다 다츠마라는 전술 전담 코치를 선임을 해서 올해 이 돌풍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현재 수원이 처한 수비의 불안감을 전술적으로 해결하고 이 외에 다양한 전술적 아이디어를 보여줄 코치로 이하라를 낙점을 했고 이하라 코치도 이렇게 수락을 하면서 전격적으로 수원 삼성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시즌 시작 전에 전술 코치를 노렸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실패를 했고 이후에 이하라 코치랑 연결이 되면서 그나마 시즌 중반에라도 이하라 코치를 합류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뭐 한간에서는 이하라 코치를 차기 감독 혹은 교체용 감독을 낙점하고 데려온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럴 거면 그냥 감독으로 데려오지, 이하라 코치도 감독 욕심이 있었다면 애초에 코치로도 합류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번 시즌 승부수를 띄우기 위한 단기적 기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하라 감독을 데려오는 건 좀 반대입니다.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려점을 말씀드릴게요. 이하라 코치가 경력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가시와 레이솔에서 수석 코치 생활을 굉장히 길게 했고, 아피스파 후쿠오카에서 3년간 감독을 했고, 가시와 레이솔에서 2년간 감독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성과 쪽만 보자면 감독 이하라는 솔직히 개별로입니다. 아피스파 후쿠오카를 맡아서 2부로 강등을 시켰고 2부 리그 상위권을 지키긴 했지만 제 승격을 끝내 이루지 못하면서 감독직을 내려놓았고, 가시와 레이솔에서도 가장 오래 지도자 생활을 했었고 그걸 알고 있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가시와에서도 감독으로 선임을 했겠지만 2년 연속 17위로 강등만 간신히 면하면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의 안에서는 하부 리그에서는 상위권 경쟁을 했지만 1부 리그급에서는 선전할 수 없는 감독이라는 걸 좀 보여준 것이죠. 게다가 코치 경력의 거의 전부가 가시와 레이솔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우려점입니다. 언론에서는 복수의 팀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감독 대행을 비롯해서 가시와 레이솔에서만 수석 코치를 10년을 일했습니다. 다양한 팀에서 코치 역량을 보였다라고 보기도 힘든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하라 감독이 떠난 가시와 레이솔은 지금 시점으로 J리그 1에서 가시마 엔틀러스에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대점은 없을까요? 감독은 실패로 끝났지만 가시와도 결국 다시 불렀고 아피스파 후쿠오카에서도 어쨌건 간에 지휘봉을 맡겼다는 것은 그래도 이하라 코치의 뭔가를 봤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수석 코치를 하면서는 역량을 보여줬고 그게 가시와나 다른 팀에서는 가능성으로 보고 감독을 기용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비슷한 예로 당장 올해 강원FC에 부임한 정경호 감독도 수석 코치로서 전술적 역량을 상무랑 성남에서 발휘를 하면서 전술의 대가, 감독의 본체, 전술의 실체라고 하면서 소문이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래서 강원FC도 윤정환 감독이 떠나니까 바로 감독으로 승격을 시켰죠. 그런 전술의 천재 정경호 감독도 사실 바로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행착오를 굉장히 빡세게 겪고 있고 삭발 투혼까지 하면서 현재 리그 8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석 코치까지는 자신의 역할을 하면 되지만 감독이 되면서는 다양한 부분을 결정하게 되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게 정경호 감독도 어김없이 겪었듯이 이하라 코치도 이런 부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가시와 레이솔에서 10년이라는 기간을 수석 코치로 자리를 지켰고, 두 번째 수석 코치 시기 때는 넬싱요 감독의 퇴진을 염두에 두고 가시와 레이솔이 차기 감독으로 다시 데려왔을 것이니까요. 능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어쨌거나 수원 삼성이나 변성환 감독도 그런 이하라 코치의 역량을 봤을 수도 있고, 특히 수비 전술에 대해서는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한 상황에서 그런 레전드의 힘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윈윈 전략이라고 봅니다. 수원 삼성과 이하라 코치가 손을 잡을 이유는 있습니다. 수원 삼성은 올해 승격을 이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구단적으로도 올해 승격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패하면 내년부터는 계획이 좀 어려워집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들은 바로는 올해 좀 많이 무리를 해서 만약에 올해 승격을 실패하면 내년부터는 좀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다만 인천이 지금 K리그2에서 무지하게 치고 나가는 상황에서 승점차가 10점까지 지금 벌어졌잖아요. 아직 다이렉트 승격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인천이 주춤할 때도 수원 삼성은 치고 나가야 하는 아주 어려운 과제에 처해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에 플레이오프조차 경험을 못한 데다가 시간이 갈수록 이 승강 플레이오프를 통한 승격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수원 삼성에게는 인천이 만약 주춤한다 하더라도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먼 상황입니다. 이하라 코치 입장에서는 가시와 감독에서 물러난 이후에 쉴 예정이었지만 본인 입장에서도 실패의 커리어를 한 번 반전해야 하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선수 시절 명성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일본 내에서 레전드로 대우를 받고 있고 감독으로서도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무리가 있는 나이가 아니기도 하지만 두 번의 감독 도전이 실패로 끝난 상황에서 다시 감독으로 도전하는 데는 무리가 좀 따랐을 겁니다. 근데 이하라 코치 입장에서는 승격에 도전한 수원 삼성이 수비에 문제를 겪고 있는데
자신이 합류한 이후에 이 수비가 가다듬어지고 그게 일부 승격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자신이 가진 지도자적 장점을 외국에서 입증하게 되는 굉장한 장점을 누리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하라 코치 입장에서는 감독을 안 하더라도 수원 삼성에 부임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시도를 하는 게 쉬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는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수비진을 구성하는 선수들 중에 고참급인 황석호, 이기재가 J리그 경험이 있고 제2교포인 한호강도 있어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선수들이 있다는 점도 이하라 코치가 부임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결국엔 수원 삼성이나 이하라 코치는 하반기가 승부수의 시기고 특히 7, 8월로 이어지는 무더위를 이겨내면서 인천에게 끊임없이 따라 붙으며 인천이 미끄러질 때도 계속 전진하고 그런 식으로 승격을 이뤄내야 이 합류가 의미 있게 끝나고 구단의 투자도 의미를 찾게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매주 수원 삼성의 경기를 챙겨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원 삼성의 팬이기도 하고 그 어느 때보다 오히려 2부로 내려간 지금 더 경기를 매주 챙겨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1위 2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 삼성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는 상황에서 정말 좀 승격을 간절하게 바라는 한 사람 중에 제가 있습니다. 올해는 수원 삼성이 좀 승격을 이뤄내는 한 해가 돼서 다시 1부에 복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냅앤스포츠 장동희였습니다.